안녕하세요, 조희경입니다. 네, 앞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다이어트를 너무나 잘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올바른 다이어트를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우연찮게 이제 우유 다이어트 체험자들을 했는데 정말 좋은 효과가 있어서 사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반드시 우유로 다이어트를 하라가 아니고요. 잘못된 다이어트는 하지 말라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둘러보면 비만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옛날보다도 그렇게 비만한 사람이 많아진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통계를 보면 비만한 환자가 굉장히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있겠지만 왜 더 비만해질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2015년의 기준을 보면 고도 비만율이 4.1%예요. 그런데 2025년에는 5.9%가 될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다시 찾아보니까 2016년에는 5.3%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OECD에서 발표한 2030년 예측이 9%가 넘어요. 우리나라가. 고도 비만율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비만이 증가한 추세지만 우리나라도 비만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는 비만이 예쁜 여자분들은 몸매 뭐 이런 거만 생각하겠지만 너무나 많은 질병과 관련이 있고요. 망가진 몸매가 많고 실제로 이렇게 예쁜 여성분들이 많지만 속으로 좀 썩어있는 마른 비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22년까지 국가 비만에 대한 이 9개 부에서 9개 부처에서 그 대책위원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몇 월부터지? 5월부터인가? 11월부터인가? 고도 비만에 대한 수술을 보험으로 해주고요. 또 먹방에 대한 어떤 제보를 하자 이런 거를 마련을 했죠.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죠. 왜 옛날에는 고민도 안 하던 다이어트가 요즘은 많이도 고민을 하는데 더 증가를 하고 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죠. 자, 근데 이 비만이 여러 가지 질환도 있지만 허리둘레가 4인치가 늘면 암이 13% 증가한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영국에서 나온 연구고요. 또 10년 주기로 스커트 사이즈를 추적 관찰해보니까 9만 명을 대상으로 이것도 영국에서 런던 의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스커트 사이즈가 한 개씩 늘 때마다 유방암 발병률이 33%나 증가했대요. 오, 큰일 났다. 나도 늘었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36인치 이상인 해경 여성을 대상을 했더니 거기서 1인치가 늘 때마다 유방암이 굉장히 늘더라. 유방암이나 난소암은 지방세포랑 관련 있는 암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내가 뭐 비키니 입을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굉장히 질병과 관련이 있으니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허리둘레가 늘면 남성분들도 대장암 위험도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를 해야겠죠. 자, 이 체중 조절에서 일단 심혈관 질환으로 보자면 고지혈증, 인슐린 과부하로 인해서 당뇨 생기죠. 그리고 고혈압,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험도, 관상동맥 질환이 매우 높아지고요. 체중이 많아지면 어때요? 관절도 안 좋아지죠. 여러 가지 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미용이 아니라 뭐다? 건강이다. 자, 그런데 살은 잘 빼요. 특히 젊은 사람들 굉장히 잘 빼요. 한 달에 몇 킬로 안 빼면 물러준다는 데 많죠. 거기는 거의 못 먹게 하고 못 움직이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바로 돌아갑니다. 영국의 조사에 의하면 2년 후에 본 체중이 99.1%예요. 우리 의사들, 비만하는 의사들은 대체로 10명 중에 1명만 유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다 요요예요. 이 요요를 몇 번 겪다 보면 사람이 자신감을 잃어요. 난 안 돼. 난 글러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다이어트를 안 하니만 못한 잘못된 다이어트였다. 그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트하면 인구가 늘었는데 왜 비만율은 계속 증가할까?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여기 나라별로 비만율을 측정을 해봤는데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우리나라도 심지어 이제 1990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1993년에 피트니스를 이용한 사람이 2,300만 명이었는데 2014년에는 5,400만 명으로 피트니스 헬스를 한다고 다니는 사람은 더 늘었어요. 그런데 비만율은 1.5배나 더 늘었습니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문제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비만이 늘어나고 있을까? 자, 옛날에 비해서 옛날 농경 사회 때 물론 먹고 살 게 없었지만 그때는요, 해 뜨면 일어나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해 떨어지면 자고 그리고 많이 돌아다니고 이때는 별로 살 안 쪘어요. 먹을 것도 없겠지만 많이씩 먹었습니다. 한가득 고봉으로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불규칙한 생활, 아침 안 먹기 일쑤죠. 밤에 늦게 자죠. 끼니 건너뛰고 다음에 몰아먹고 운동을 안 합니다. 여러분 피트니스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피트니스 등록하셨어요? 등록하시고 뭐예요? 주차장에서 제일 가까운 자리에 차를 세우려고 돌아다니죠. 안 걸어요, 평소에는. 시간에서 1시간 돈 내고 합니다. 옛날에 하루 종일 걸어 다녔는데 아침을 안 먹으면 저녁이나 야간 폭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몰아먹는 건 물론 안 좋겠죠. 여자분들은 특히 도넛이나 스파게티, 케이크 이게 문제예요. 또 스트레스와 남자들은 외식과 술, 물론 여자들도 술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또 다른 문제는 뭐냐?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제 작정을 했어요. 사실 이제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쓰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게 혼자 사는 가족 또는 2명 사는 가족이 많아지면서 옛날보다 다이어트가 힘들어졌어요. 혼자서 잘 안 챙겨 먹어요. 둘이서도 우리 남편 안 오면 대충 먹어요. 밥에 물 말아 먹으면 뚝딱 먹어. 이거 다 살찌는 이유가 됩니다. 난 별로 먹은 게 없다고 하는데 밥 굶고 떡 3쪽 먹었는데 알고 보니 칼로리가 더 많아요. 자, 칼로리만 따지면 백발백중 실패를 합니다. 물론 걸그룹 다이어트라고 소녀시대가 900칼로리 다이어트를 한 적도 있지만 걔네는 다른 것도 다 해요. 칼로리를 따져서 적게 먹다 보면 제일 안 먹는 게 뭐예요? 단백질 안 먹어요. 식이섬유 겨우 뭐 챙겨 먹기도 하지만 안 먹는다. 굶고 빵 한 쪽 먹는 게 제일 많아요. 이러면 영양이 불균형이 되죠? 당연히 영양소에 대한 요구량이 늘어나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쪄버려요. 극단적인 식단 관리,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며칠간 금식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살이 찝니다. 스트레스는요, 우리 몸을 긴장 상태를 만드는 거는요, 전쟁 상태예요. 전쟁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량민 아껴 쓰고 더 심한 전쟁을 대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거는 다 싸놔요. 안 써요. 그리고 다른데 대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뇌와 심장 쪽에 집중한 에너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에너지 소모는 적고 긴장 상태만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좋고요. 또 살 뺀다고 뱃살 뺀다고 복근 운동만 하시는데 운동을 한 다음에 유산소 운동이 같이 들어가야지 지방 연소가 됩니다. 자, 유행 다이어트는 왜 유행 다이어트예요? 유행하고 끝나니까. 그게 잘 되는 유행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옛날에 뭐 별거 다 있었어요. 마녀수프 다이어트, 기억이나 하시나 몰라요. 포도 다이어트, 꿀 다이어트 굉장히 많아요. 왜 또 안 할까요? 최근에 간헐적 단식과 뭐 고지방 다이어트 한 5년 지나면 그런 것도 있었나 할지도 몰라요. 잘못된 다이어트죠. 유행만 타고 그때 잠깐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도 다이어트에서 실패하고요. 수면 부족도 다이어트 실패합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돌아왔는데 잘못 돌아와서 건강이 나빠지게 되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칼로리만 따지지 마라. 그럼 뭘 따져야 되겠어요? 균형을 따져야 돼요. 당연히 칼로리 따져야 되지만 균형을 따져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고요. 원푸드는 당연히 맞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도 성의예요. 성의. 대충 해서 되는 거 없어요. 공부랑 똑같아요. 수학만 잘해서 좋은 대학 갈 수도 없고 뭐 하나만 잘해서 되지 않아요. 유행 다이어트, 굶는 다이어트 빼라. 그러면 영양소를 따져라. 5대 영양소가 뭐예요? 탄단지, 미네랄,
비타민 5가지에 이제 7대 영양소라고 하죠. 물과 식이섬유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나는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탄수화물 끊을래, 단백질만 먹을래, 이것도 아니에요. 탄수화물에는 좋은 탄수화물이 있고, 단백질에도 좋은 단백질이 있고, 지방 안 드시면 안 돼요. 호르몬이 안 나와서 다이어트하는 여성들 생리도 안 합니다. 좋은 지방 드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몸무게를 10kg만 빼면, 예전의 통계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망률도 줄고, 당뇨, 비만 당연히 줄겠죠? 혈압도 줄어요. 우리 환자들 보면 혈압약을 끊게 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혈당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좋아집니다. 사례자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물론 약을 끊기 위해서 아주 굶고 막 30kg씩 빼는 거 정답이 아니죠. 그러나 적당히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거는 필수예요. 필수. 자, 성공한 나 다이어트에 성공했어 라는 친구 보셨어요? 한 1년, 2년 참고 기다려보면 돌아왔어 라고 하죠.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없어요. 왜? 성공으로 가는 거지 인생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나이는 이 사람이 훨씬 젊어 보이는 마음에 드는 남자지만 알고 보면 체중이 같을 수도 있다는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체중이 올라가지만 무게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 무게 함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근육 1kg와 지방 1kg를 비교해 봤더니 부피의 차이가 이렇게 있더라. 이게 무슨 차이냐? 우리 환자한테 제가 얘기할 때는 솜 1kg랑 쇠 1kg랑 뭐가 더 무거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 그러게요? 쇠요. 아니 둘 다 1kg인데 뭐가 더 무거워? 부피로 따지면 쇠가 훨씬 작은데도 무거워요. 여러분들의 몸매가 같은 체중이어도 이 솜털을 쇠뭉치로 바꾼다면 같은 체중이지만 아까 봤을 때 그 근육질 몸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만들어서 잘못됐느냐?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잘못된 것도 있고 유전적인 것도 있겠죠. 체중보다는 성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인바디 측정하는 거 자주 보시겠지만 이거 보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체성분 측정하면요, 이쪽이 체중, 근육량, 체지방량 이렇게 딱 일자로 나오면 굉장히 좋아요. 제 거예요. 자, 체지방률 22% 좋습니다. 그런데 마른 비만은 뭐냐? 살을 이때 빼가지고 다시 쪘어. 다시 찌면요, 빠질 때 근육 먼저 빠져요. 찔 때는 지방으로 가서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체중은 표준인데 근육이 내려가고 지방이 많아져서 지방 비율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건 심하지 않은 형태이지만 또 같은 체중이지만 우리 운동선수들 측정을 해보면요, 같은 체중인데 이게 배가 볼록한 D자요. 근육량이 훨씬 많아요. 찌르면 다 근육입니다. 이런 사람은 근육형 과체중, 조금만 덜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먹기 시작하면 엄청나죠. 자, 근육 부족, 고도 비만 이런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요. 굶어도 안 빠지는 사람이에요. 이미 요요를 많이 겪은 사람이죠. 왜? 근육량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나? 저랑 비슷하잖아요. 그럼 몸의 반은 지방이에요. 지방은 뭐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해요. 마치 자전거 바퀴에 트럭 짐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효율성이 없어요. 그러면 같은 체중의 친구랑 산에 올라갔다 오면 아주 힘들어 죽겠어. 나랑 똑같이 일했는데 갔다 와서 1인분을 먹었어요. 쟤도 다 먹고 나도 다 먹었는데 나만 살쪄. 이런 살찌는 타입이 되는 거예요. 왜? 전체적으로 근육량이 줄어들면요, 기초대사량이 확 떨어집니다. 기초대사량 가만히 있을 때 소모되는 양이에요. 숨 쉬고 체온 조절, 이걸 줄여서 쓰게 돼요. 그러면 200~300칼로리를 아껴 쓰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밥 한 공기는 나는 그냥 저축을 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체중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구성 성분이 어떻게 되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굶는 다이어트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들요.
분명히 키 안 나왔는데 160쯤 되는 것 같아요. 54kg의 근육량은 표준 이하고 체지방량은 60% 초과예요. 그러나 체중은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정상인가 보다라고 체중으로는 또는 BMI로는 21.7이니까 당연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성분을 보니까 체지방률이 30%가 넘어가요. 엄청나게 지방이 많아요. 여자 체지방률 30% 넘어가면 비만이에요. 그러나 체중이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마른 비만이라고 합니다. 마른 비만이 너무 많아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오는 다이어트 비만 클리닉에 오는 여자분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무조건 체중만 줄이겠다고 해요. 이렇게 보여줘도 설명을 하는데도 식욕제제를 달라 이런 것들이 아주 힘들어요. 자, 그래서 서울여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2015년에서 16년 여대생 215명을 조사했더니 마른 비만이 10명 중에 3명이었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지금 계신 분 또는 집에 있는 따님 무조건 다이어트 한다고 굶는 사람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다 마른 비만이에요. 근육운동 또는 고른 영양소 섭취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마른 비만은요 대사증후군은 정상 체중보다 4배나 높아요. 대사증후군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리고 근육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감이 많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독감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도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어쨌든 마른 비만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른 비만이라는 거는 왜 마른 비만이에요? 지방은 많은데 근육은 적기 때문에 마른 비만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근육이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이 눈치채기 전에 세계적으로 눈치를 챘기 때문에 2015년 WHO에서 근감소증이라는 병명을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근육이 줄면 수명이 단축된다. 근데 근육은 20대 때는 나 별로 안 해도 근육이 되게 많았는데 성장 호르몬 줄어, 성 호르몬 줄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줄면 다 근육이 잘 안 만들어져요. 운동 열심히 해도 근육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토핑 테스트 할 때 남성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 이런 거 검사하는 게 근육이 잘 생겨요. 성적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1시간 운동하는 거 2시간 해야 겨우 유지할까 말까? 근육 잘 안 생겨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40대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저절로 감소합니다. 잘못 안 해도 감소해요. 80대가 되면 반밖에 없어요. 배가 나온 할머니도 뒤에서 보면 다리는 아주 가늘어요. 허벅지에 엉덩이에 살 빼달라고 오는 젊은 사람들 제가 저절로 빠지니까 제발 그쪽 빼지 말라고 당부를 해요. 나이 들면 엉덩이, 허벅지 살이 있어야지 짱인데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엉덩이 허벅지 운동을 주로 하는데 잘 안 생겨요. 제가 1년 반 전에 폐경기가 됐거든요. 진짜 안 생겨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근감소증은요.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이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조기 관상동맥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일반 체중보다 훨씬 그러니까 근육이 정상 이상보다 훨씬 높고요.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도 2.6배가 높습니다. 또 알고 보니까 당뇨 환자를 조사해 보니까 당뇨 그러면 뚱뚱할 것 같죠. 근육량이 훨씬 적어요. 헛된 살이에요. 헛된 살. 거품이에요. 거품. 근감소증 노인은요. 사망 확률이 남자는 5배, 여자는 2배가 증가합니다. 젊은 층도 근감소증의 예외가 아니에요. 아까 보셨죠? 근육이 저하로 되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굶어서 그래요. 굶어서. 굶는 다이어트. 하시지 마세요. 굶는 다이어트. 자, 이 근감소증은요. 만성 근육 손실을 얘기하고 질병명으로도 지었는데 60세 이상 인구의 3명 중에 1명이 근감소증. 80세 이상의 절반이 근감소증입니다. 이 원인은 적당한 단백질 섭취가 없다는 거, 그리고 운동도 잘 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들이 문제겠죠. 그래서 매년 이 정도 감소해서 10년이면 3-4kg가 줄게 되고요. 근육이 적어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질병이 많이 생깁니다. 요새 뭐 방송에서 많이 해서 이미 그런 내용은 좀 알고 있을 거라고 해요. 생각해요.
자, 그래서 근감소증, 나는 근감소증일까 고민을 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전체 체중에서 근육량이 남자는 40% 이하, 여자는 35% 이하예요. 내가 60kg다 그러면 24kg는 근육이어야 돼요. 인바디를 측정을 해보신다면 참고를 하세요. 40% 정도는 만드셔야 되는데 쉽지 않고 안 된 사람 진짜 많아요. 특히나 이 근육이 적은 사람은요, 60세 이상의 단백질 섭취 부족, 여성이 제일 많습니다. 정말 저도 방송에서 가끔 여러분 뵙겠지만 방송이 또 사람을 잘못 만든 게 식성이 좋다고 하니까 그 젊은 사람이 식성류 섭취 부족인데 젊은 사람이 여전히 고기를 잘 먹고 어르신들은 고기 끊고 식성류만 먹어요. 근육 다 빠져나갑니다. 그 영양이 흡수도 안 돼요. 이제 들어야 될 사람이 안 듣고 물에다가 묻어달라고 하니까 천리구리 어머니를 물에다 묻어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 드셔야 됩니다. 고기, 우유 이런 거 꼭 챙겨 드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이어트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덜 먹어야 돼요. 가계부랑 똑같아요. 내가 많이 먹고 지출이 적으면 차곡차곡 쌓여요.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줄이고 지출을 늘려야 되겠죠. 지출을 어떻게 늘리냐? 운동량, 활동량을 늘리고요. 또 수입을 줄이는 건 먹는 양을 조금 줄여야지 됩니다. 1kg를 감량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7,700칼로리가 필요해요. 그럼 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2kg 빼겠어. 힘들어요. 하루에 무슨 14,000칼로리를 하려면 하루에 2,000칼로리씩 어떻게 빼요? 굶어도 안 빠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한 일주에 500g 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나 내가 좀 체중이 많이 나간다 그럼 1kg 뺄 수도 있어요. 먹는 걸로만 1kg 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1000칼로리, 500칼로리는 먹는 거에서 빼고 500칼로리는 움직이는 거에서 빼고, 그래서 2500칼로리 먹었다면 2000칼로리로 하고 움직이는 거 조금만 더 움직이는 생활 다이어트로 200~300칼로리 늘릴 수 있고요. 운동 걷는 거 1시간 정도 하면 300칼로리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무조건 하루에 1000칼로리 줄이려면 어떻게 해요? 안 먹어야 돼. 그러면 살 빠져요. 그런데 근육이 빠져요. 다시 찔 때 뭐가 쪄요? 지방이 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른 비만이. 지방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죠.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서 가장 착각을 하는 게 나 원래로 돌아왔어? 검사해보면 원래로 돌아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체중만 원래로 돌아오고요. 비율이 완전 망가져 있어요.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요, 무조건 안 먹어. 그러면 변비 오죠. 이런 영양 불균형, 감기 걸려, 뭐 피로감, 독감 걸려서 독감 유행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영양소 잘 먹고 멀리 보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근감소증. 자, 근감소증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허벅지 둘레가 1cm 줄면 당뇨 위험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허벅지가 힘이에요. 허벅지는 근육은 에너지원을 당질을 쓰거든요. 그래서 당분을 근육 안에 저장을 해놔요. 근데 우리가 뭐 당분을 먹었다 그랬을 때 혈당이 확 올라가는데 근육이 많은 사람은 70%를 근육이 저장을 하거든요. 안 올라가요, 혈당이.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엉덩이,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근육을 키우세요. 제발. 네. 그래서 엉덩이가 크면 매력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단백질 결핍이 많다. 특히 여성들 너무 많아요. 단백질 부족. 그럼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겠죠. 그래서 매일 적당량을 섭취해야 된다. 이 단백질이 하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세포의 근원이기도 하고 면역세포 뭐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뻐지고 싶으면 단백질 챙겨 드셔야 되죠. 콜라겐 원료도 아미노산 3가닥이죠. 아미노산 3가지죠. 펩타이드 기본이. 그래서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권장량은 0.8에서 1.2kg예요. 내가 운동 좀 하겠다 싶으면 1.2g까지 드셔야 돼요. 킬로그램당. 그리고 단백질은 동물성만 드시면 신장과 심장에 무리가 가요. 그러나 나는 건강을 위해서 두부만 먹겠다. 안 됩니다. 흡수율이 떨어져요. 동물성과 식물성을 1:2 정도로 고르게 드셔야 됩니다. 편중된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이걸 하고 나니 다음번 세션에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되게 고기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먹어요? 저녁 한 끼 때려 먹고 아 오늘 다 먹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몸에서 만들 수 있는 단백질 먹으면 위에서 위산이 분해를 해서 아미노산이 되고요. 다시 단백질 합성이 되는데 우리 몸에 합성을 할 수 있는 게 끼니당 30g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먹어도 30g 이상 안 돼요. 다 버려요. 적게 먹으면 합성을 못 해요.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 먹어봐야 소용이 없다가 총 90g을 먹었지만 만든 거는 얼마 안 되죠. 얼마가 되느냐? 55g밖에 이용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편향되게 먹으면 안 된다. 내가 만약에 고기 1인분 먹었다. 1인분이 얼마예요? 몇 g이에요? 가격 물어본 게 아니고 200g이죠? 근데 안심을 먹었다. 안심은 되게 20g, 30g, 20g 정도가 단백질이에요. 100g이 20g도 1인분을 먹으면 되게 40g 이상 들어가죠. 한 50g? 그게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삼겹살로 먹었다. 그러면 지방만 많아지죠. 그래서 한 손바닥 하나 정도만 먹어야지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나눠서 먹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우유를 먹고 뭐 견과류도 먹고 이렇게 나눠서 드셔야 되고 함께 몰아 드시면 이용이 어렵습니다. 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려면요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일찍 일어나서 적정한 시간에 자는 거, 늦게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다 이거 좋지 않습니다. 늦잠을 자면요 밤에 야식을 많이 하고 야식 중에 사라지는 게 없어요. 네. 야식만 합니까? 술도 한잔하지. 자, 수면 부족, 잘 자야 살 빠진다. 이 기사도 많이 있었어요. 잠을 못 자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살도 찝니다. 이 4시간 이하로 자는 분 여기 뭐 카메라 또는 기자분들 많을지 몰라요. 수명을 단축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업종 전환해야 될지도 몰라요. 또 수면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요. 아인슈타인과 에디슨의 비교를 많이 하죠. 내가 4시간, 5시간을 자지만 꿀잠을 잔다. 수면의 4단계와 렘 수면을 잘한다. 그럼 또 괜찮아요. 그러나 쪽잠 자는 사람 치고 수면한 사람 별로 없어요. 자, 근데 우유가 비만을 예방한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건데요. 우유 너무 좋아요. 영양소가 114가지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유 하면 칼슘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비타민 B군을 비롯해서 마그네슘, 칼륨, 아미노산, 유당 굉장히 많죠. 뼈 건강, 면역력 증진, 뇌 건강 있습니다. 칼슘 섭취가 부족하다면 저는 단연코 우유를 권장하고 싶어요. 칼슘의 왕이라고 하는 멸치보다 흡수력이 훨씬 좋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유를 너무 안 드세요. 우리나라가 유럽의 국가들에 비하면 너무 우유를 안 먹어요. 그 유당 불내서 그거 조금씩 먹으면 다 없어져요. 그것도 핑계입니다. 자, 칼슘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의 칼슘 흡수력, 우리나라 영양 보고를 보면요, 해마다 부족한 거는 칼슘이에요. 전 인구에서 칼슘과 비타민 D와 리보플라빈이 코발라민, 사이노코발린, 비타민 B12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칼슘은 어쨌든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성분들 특히 드셔야 되고요. 또 이제 우유에 대해서 연구가 많은데 우유에는 비타민 A도 많아서 백내장도 예방하죠. 주 2회만 마셔도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진행 속도 낮추죠. 면역력 증진하죠. 식도, 위암 발병률도 낮아지죠. 지금은 또 비타민 D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비타민 D의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가천대 강기성 이혜정 교수팀이 이미 조사를 한 건데요. 일반 다이어트, 우유 다이어트, 똑같은 다이어트 대조군과 일반군을 한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 확연한 차이가 나게 체중 감소, BMI의 감소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조건 없이 우유만 있고 없고의 차이죠. 자,
자, 또 그 외에도 우유와 비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저도 뭐 제가 학교에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포르투갈 연구에서도요, 청소년 복부 비만 유병률이 우유를 섭취하는 그룹에서 훨씬 적어요. 물론 우유를 1리터씩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좀 아니고 1리터, 2리터씩. 그러나 아이들은 2잔 이상 먹는 게 좋습니다. 또 코호트 스터디에서도 유제품 섭취가 많을수록 당뇨와 관련된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 감소했더라. 또 우유 섭취가 많으면요, 대사증후군이나 복부 비만류 위험률이 감소한다. 그리고 성인 우유 유제품 하루 한 번 이상 섭취만 해도 비만 유병률이 감소하더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또 우유의 식이칼슘 섭취가 지방을 줄이더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에서도 유제품을 포함한 식이가 복부 지방을 낮췄다. 이런 조사가 하버드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유가 왜 항비만이 되느냐? 단백질, 저는 일반적으로 단백질이라고 생각하기가 제일 쉽죠. 그런데 이렇게 대표적인 게 4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있어요. 왜? 다이어트를 하면 영양이 균형이 안 맞는데 우유에는 영양소가 11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유 한두 잔만 먹어도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줄 수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지방, 단백질, 칼슘, 그리고 CLA입니다. 지방에 지금 좋다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짧은 체인, 숏체인 지방산이 있다. 그리고 단백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우유 지방은요, 단쇠사슬 지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도 유행하는 다이어트인데 코코넛 오일 다이어트 들어봤어요? 예전에도 한참 했어요. 3년 전 코코넛 오일 뭐 너도 나도 막 샀어요. 그때 다이어트에 왜 도움이 된다 그랬나? 단쇠사슬 지방이라서 라고 했어요. 단쇠사슬 지방은 뭐냐? 지방이 물론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사슬이 긴 사슬이냐 짧은 사슬이냐도 있어요. 긴 사슬이 아니고 굉장히 짧은 사슬이면 먹었을 때 바로 흡수가 돼서 에너지원으로 바로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산도 많기 때문에 불포화냐 포화로 따졌을 때 그리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유에 있는 단쇠사슬 지방도 마찬가지 이유로 먹었을 때 빨리 에너지로 이용을 한다면 내가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우유를 먹었어? 그러면 지방이 축적이 안 되고 먼저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포만감도 주고 에너지원으로 좋은 효과를 낸단 말이죠. 이런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속효성 에너지원이 된다. 또 칼슘은 지방산 배출에 도움이 되고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칼슘 부족은 다이어트 비만이 됩니다. CLA, 공익리놀레산이라고 CLA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사 먹기도 했어요. DHA 이런 것들 또 무슨 많은데 다이어트 식품 중에 많아요. 정도 공익리놀 CLA 들어있다고 설명하는 그 팻다운 하는 식품들이 많아요. 이거는 지방의 산화를 촉진하고 지방 합성 효소를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식물성 오일을 먹으면 다이어트 좋다는 게 CLA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식물성 기름에 비해서도 10배나 더 많아요. 한 번 이상 섭취하면. 그래서 복부 비만을 감소합니다. 우유에 있는 단백은요, 카제인과 유청단백으로 구성되고 유청이 20%예요. 유청단백은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되고 브랜치드 아미노애시드라고 하는 아미노산, 루신을 증가시켜서 단백질 합성을 아주 효과적으로 증진시켜줍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빨리 먹으면 열생산도 빨리 하죠. 그리고 장으로부터 GIP와 GLP-1을 증가시키는데 얘가 바로 당뇨를 예방하는 인자예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인자예요. 여러분들이 이 혈당을 저하시키게 되고요.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효소를 분비하면요, 포만감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식욕이 조절이 되죠. 여러분들이 관심이 혹시 있다면 요새 좀 열풍이 불었던 삭센다라는 주사가 있어요. 다이어트 배에다가 맞는 주사. 걔가 바로 GLP 유도체 주사입니다. 이것들이 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겠죠. 자, 유청단백에 들어있는 루신이라는 것은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칼슘 자체는요, 지방을 합성은 감소시키고요, 분해를 촉진하기 때문에 칼슘이 충분해야 다이어트에 성공을 합니다.
또 칼슘과 마그네슘은요, 인슐린 민감성, 당내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비만을 억제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CLA는 지방분해를 촉진해주고 포만감을 주겠죠. 또 여러분 장이한 오면 우유 한 잔 먹으라고 하죠. 우유는 수면을 도와줍니다. 왜?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에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 세로토닌을 원료가 되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멜라토닌 합성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래서 숙면에 들 수가 있는 거죠. 이 외에도 트립토판 외에도 칼슘, 칼륨, 비타민, B1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숙면을 유도해줍니다. 다이어트를 한다면 무게보다 중요한 부피를 늘리기 위해서 단백질을 먹어라. 단백질의 유청단백이 좋다 이런 거고요. 우유 섭취에 따른 것은 서울대 교수팀의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안 먹거나 일주일에 한 컵 미만 먹는 사람보다 한 컵 이상 먹는 사람이 허리둘레, 중성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훨씬 떨어졌다는 거. 이 변화를 보면요, 하루 2컵을 줬더니 더 떨어졌다는 게 나오죠. 어떻게 우유 먹는데 더 빠질까? 그거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자, 이번에부터 한 10분 안에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병원 사례자인데요. 7월 11일부터 8월 3일까지 본의 아니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한 달 정도 잡고 했는데요. 10명이었고요. BMI 24 이상 비만하다는 환자, 사람들 볼런티어를 제가 한 게 아니고 모 방송사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청탁을 받고 검사만 해줬어요. 그래서 남녀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왔을 때 다 측정을 하고 제가 설명을 한 거는 적게 먹는데 고르게 먹어라. 운동은 반드시 해라. 이 원칙만을 얘기하고요. 무작위로 5대5로 우유를 한 잔 먹으라라는 미션을 살짝 준 팀과 우유를 먹으라는 얘기를 안 한 팀 두 그룹으로 나눠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개체수가 적다는 것, 짧은 시간에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추출이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 앞에 5사람이 우유를 더 준 사람들이에요. 뒤에 5사람은 그냥 하라고 한 팀이에요. 대충 체중은 90kg대, 80kg대 비슷비슷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체중이 너무 많이 줄은 사람도 이쪽에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요. 우유를 먹은 사람이 아예 방송에서 사례자로 했는데 방송에 못 나갔어요. 짜고 치는 것 같다고. 그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자, 보면요, 근육량이 팍팍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근육량이 빠지는데 여기서도 근육량이 빠지긴 했지만 심지어 근육량이 늘어난 사람, 근데 체지방률도 늘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게 체지방량이 많이 줄었다는 거. 지방량이 4kg가 줄었다. 이 사람은 체중에 거의 지방만 줄었어요. 이 사람도 지방만 줄었어요. 허리둘레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쪽 우유를 먹지 않은 그룹에서도 체중이 많이 줄었지만 체지방률이 늘은 사람, 허리가 별로 줄지 않은 사람,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우유 다이어트 증리에서 이제 혈액 검사를 보면요, 이 김 씨는 중성지방이 거의 600에 가까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는데 후에 보면 300이하로 줄어들고요. 또 물론 우유 다이어트를 하지 않은 그룹에서도 중성지방이나 다이어트 한다고 시도한 자체가 중성지방은 잘 줄어요. 일단 덜 먹을 때 탄수화물 적게 먹으라고 제가 얘기도 했지만 덜 먹는 것도 있죠. 그리고 수치들은 많이 좋아졌지만 우유 다이어트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 그래서 우유 다이어트 증리의 결론으로 보면요, 5명이 체중 1번 사례자는 체중 3kg 줄고 허리둘레 6kg 줄고요, 중성지방이 30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자는 3kg 줄었는데 체중이 3kg 줄었는데 지방량이 4.7kg 줄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근육이 늘었다는 얘기죠. 근육은 늘고 지방이 줄었대. 허리둘레가 4cm 줄었어요. 세 번째 사례자도 체중 6kg에 지방 3kg, 허리둘레. 이 모든 사람들은 지방률이 다 줄었습니다. 지방률 줄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허리둘레 줄기도. 왜 힘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굶으면 체중은 줄어요. 지방률이 줄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지방률이 다 줄었다는 거. 그리고 근육은 별로 줄지 않았다는 거. 굉장히 잘한 사례자
케이스라 너무 잘해가지고 방송에 내보낼 수 없었던 사례자입니다. 아까 검사 결과 보면 이 사람들 343으로 줄었고 중성 콜레스테롤 다 줄었습니다. 여기 사례자들도 500, 600이었는데 이 중성지방들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콜레스테롤 좀 더 늘었고요. LDL 콜레스테롤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좋아졌지만 물론 단기간 내에 그렇게 좋아지는 거를 기대하는 거는 무리다라고 제가 방송사에도 얘기했지만 뜻밖에도 너무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우유 다이어트 증예의 결론을 보면 체중이 감량된 양보다 오히려 체지방의 감량이 훨씬 많았다는 거. 몇 킬로 환자들이 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물어보면 제일 많을 때 5킬로만 빼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킬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방이 줄어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지방이 엄청 줄었다는 거. 그리고 내장 지방이나 복부 지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허리둘레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스커트 사이즈 이거 다 허리둘레 내장 지방이죠. 줄었다는 거. 혈액 검사 수치가 향상됐다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근육량은 보존이 되면서 지방만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방송사에 다 가져가서 제가 사실 데이터를 우리 직원이 줘버리고 못 찾아가지고요. 수치만 받아서 인바디도 제가 못 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피부 측정도 다 했는데 살이 5kg 빠지면 어떻게 돼요? 노안이 되죠. 그런데 피부 측정을 했는데 수분이나 탄력이 다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 여러분들이 동안을 잘 유지하고 싶고 또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우유를 먹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다이어트 부작용이 바로 이런 탄력이 깨지고 피부가 까칠해지는 노안이 된다는 거죠. 왜냐 이런 것들이 바로 콜라겐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가 제품 시술을 해봐야 살 빠지면 금방 노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하려면 저예요. 자랑. 영양식품, 운동 이런 걸 다 하고요. 영양주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손쉽게 비싸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우유다. 우유 한 잔, 2잔 정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유를 언제 먹을까요? 아침, 저녁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굶지 말고 우유 드시면 됩니다. 자, 올바른 다이어트는 뭘까요? 라고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물어보면 제가 많이 대답하는 게 있어요. 다이어트는 단숨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마라톤입니다. 내가 꾸준히 하려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굶는 다이어트, 유행 다이어트는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잘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뭐 어떻게 많은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지만 남들에게 전파도 중요하지만 내가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하니까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서 100세 시대에 노후를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를 하는데 헬스장에서 개인 PT를 받아보면 우유 같은 원식품류는 가성비가 너무 낮다고 다이어트 보충제 같은 영양제를 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교수님은 어떻게 다이어트 보충제를 권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이어트 보충제 중에 이제 헬스클럽에서 보충제를 하는 거는 대체로 단백하고 유청단백이죠. 우유에서 분리한 유청단백이 많고 크레아티닌 같은 거,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들, 루신 이런 걸 먹으라고 해요.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은 머슬매니아 대회에 나갈 사람이에요. 그냥 우유 먹고 이렇게 해도 잘 돼요. 저도 우유를 먹지만 저는 점심 운동, 저녁 운동은 좀 하는 편인데 어떤 때 밥을 굶으면 제가 점심 때 만일에 제가 도시락을 싸다녀요. 근데 이런 일정이 있어서 도시락 못 싸오면 점심에 우유에다가 유청단백 타서 먹습니다. 단백이 부족할까봐. 근데 그거를 우리 PT 선생님도 거의 맨날 닭가슴살 갈아가지고 그렇게 먹어요. 대회 나갔죠.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 내가 보조식품을 먹기 전에 나의 식단이 정말 좋은가, 식단이 좋은데도 먹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세요. 그걸 먼저 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다이어트가 되게 필요해서 그러네요.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봤지만 굉장히 많이 망하고 네. 어쨌든 다이어트를 저주하게 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평소에 먹는 양을 대폭 줄이게 되면 몸무게가 많이 빠지긴 하잖아요. 네. 컨텐츠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우유 자체가 마시면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많은 대중들이 아시기엔 그 우유가 칼로리가 높으니까 다이어트 이렇게 뭐 저쩌고저쩌고 말이 많은데 밀크 다이어트의 그 특장점이라고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좀 알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칼로리는 줄여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로리를 줄여야 되는데 줄인 칼로리에서 영양을 잘 고르게 섭취해야 되는 그런 점을 선택을 한다면 우유 칼로리를 넣으면서 거기에서 영양소를 100가지 넘는 영양소를 받는다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이어트에 필요한 성분이 아까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단백질, 근육 생성에 필요한 단백질이 있죠. 공익 리놀렌산이라고 공익 리놀렌산이 CLA 성분은 다이어트 하려고 일부러 사서 먹는 식품이에요. 그거가 들어있다는 거. 그 세 번째로는 칼슘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전 국민 70% 정도, 70% 정도만 잘 보충이 되고 있다는 칼슘의 가장 효율적인 섭취 근원이 우유거든요. 네, 우유만 잘 먹어도 칼슘 보충이 되죠. 칼슘으로 인한 다이어트 효과가 되죠. 그리고 이 단백질을 먹게 되면 포만감이 증가해요. 굶는 것보다 우유 한 잔 먹는 게 칼로리가 많이 나가지만 훨씬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그 외에 간식을 줄이게 됩니다. 아까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이어트를 생각한다면 이제 저지방, 무지방 우유를 먹어라 이런 얘기를 저도 예전에 했는데 최근에 그런 논문도 있어요. 일반 우유 먹는 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더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방 자체가 3.4%가 들어있느냐 덜 들어있느냐지만 지방 중에 이 단쇠사슬 지방이나 공익 리놀렌산 같은 좋은 지방도 들어있기 때문에요. 차라리 다른 거 내가 빵 한 쪽 안 먹지 우유 먹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칼로리로서는 다른 거 대신하는 칼로리지 우유를 그러나 우리 질문하시는 분 1리터 드시면 살집니다. 2잔 정도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좀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우유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다이어트 효능이나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요즘 제가 이제 가끔 TV를 보면 그 뭐 브랜드명 뭐 그냥 여기니까 말씀 뭐 캘로커트나 뭐 이런 것들 한참 선전하잖아요. 뭐 마시면 뭐 칼로리를 줄여준다 뭐 그런 거를 방송에서 좀 많이 하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이 뭐 실제로 좀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뭐 밸런스를 맞춘 영양소를 좀 골고루 먹으면서 하는 밀커트나 이런 것들이 뭐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과 뭐 캘로컷이나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소프랑돼서 뭐 나온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병행하면 좀 도움이 되는 건지. 정말 죄송한데 제가 캘로커트 성분은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이제 다이어트 보조식품 굉장히 많아요. 뭐 무슨 이런 아메이나 뉴트리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 보면 되게 식이섬유 제품이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린 CLA 성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한 끼를 대신 먹으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굶을 때 포만감을 줘야 되니까 그걸 대신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굶으면 요요가 오기가 쉬워요. 차라리 정말 그걸 한 끼 대신한다면 저는 우유를 하나 더 드시라고. 그걸 먹는 게 그거 먹는 것만으로 살 빼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대개는 지쳐요. 하다가 관두는 사람이 많아요. 디톡스 다이어트 하다가 아주 죽겠다고 관두는 환자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고 온 사람 많은데 저칼로리 또는 고지방 이런 굉장히 편중된 다이어트식이면요 오래 못 가요. 단기간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결혼 날짜 잡았으면 그래 그거라도 해라라고 하는데 아닌 사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유를 아주 즐겨 마시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한 얼마 전, 한 3, 4년 전부터 우유를 마시면 에너지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좀 가려서 유기농 우유를 섭취하면 좀 덜하고 그래서 그 차이가 뭔가 해서요. 좀 끊을 수는 없고 좀 그렇죠. 마시고 싶은데. 근데 이제 알러지라는 것은요, 이 유당 불내증하고 또 다른 거라서 개인의 감수성의 차이인데요. 일단 우유에 알러지가 있는지 혈액 검사를 해봤는지. 그 검사를 해봤는데 이상은 없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유에 의한 알러지가 아니라 우유 첨가물 중에 어떤 성분과 알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돈 좀 더 들여서 유기농으로 드시던지 아니면 그 우유뿐만 아니라 유제품이 있거든요. 유제품은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네. 경우는 또 우유를 마시면 여드름이 또 더 심해진다고 또 못 마시고. 네,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말 유지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무지방이나 다른 걸 좀 한번 먹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방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유지방에 반응하는 여드름이 간혹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치즈나 다른 걸 먹어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두유를 드신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우유와 두유는 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영양 차이가 있고요. 두유는 식물성 대도 단백질이기도 하지만 흡수율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먹으면 좀 달아요. 영양이 우유만 하지는 못하죠.